안녕하세요. 기포케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사전투표율, 전국 선거구를 분석하는 2편으로서 오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일부 지역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까지는 수많은 통계 증거, 즉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이 히스토그램상 0에서 12%까지 벌어져서 총 24%까지 이렇게 나열되고 일반적인 히스토그램 형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전 당일의 차이가 36대 63로 많이 벌어져 있다, 사전투표에만 민주당 쪽으로 많이 몰려져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사전투표가 사회적으로 독려되고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통계 수치나 차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겁니다. 1후보, 2후보 각각에 대한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외 사전투표율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1후보, 2후보 각각에 대해서 관내 사전이 평균적으로 3만 표, 관외 사전 투표가 한 1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르고 각각 투표하는 지역도 다른데 이것이 비율상 1%의 비율도 안 될 정도로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인천 연수구 선거구라고 예를 들자면, 관내 사전 투표율이 파란색 부분은 민주당이고요, 이 살색 부분은 통합당, 이 노란색 부분은 정의당인데, 관외 사전 투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48.7, 관외가요. 관내 사전 투표율이 48.7. 또 동일하게 통합당 사전 투표율을 보면 관내 사전 투표율이 35%, 관내 사전 투표율이 35%. 정의당도 관외 사전 투표율 16.3%, 관내 사전 투표율 16.3%. 이래서 당일 투표율은 미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전체 득표율은 통합당이 밀렸다.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가 253개국 전국 선거구에서 거의 비슷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하나의 현상만 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국 선거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렵게 조슈아님이 만든 그 내용을 보면 당일과 사전 투표율과의 그 차이는 있지만 사전 투표율 내에, 즉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제가 그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관외와 관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없는 이런 게 몇 번이나 나올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수십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선 제가 서울, 부산 지역을 보여드렸고 2편에서는 지금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일부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250여 개 선거구 중에서 지금 한 140개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이게 1편에서 설명드렸던 그 서울 지역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왼편에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 내 선거구 지역명이 있고요.
1후보, 2후보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습니다. 노란색 마킹되어 있는 부분은 당선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외와 관내 사전 이외에 거소 선상 투표, 즉 배를 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병원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 거소 선상 투표 부분이 있고요. 국외 부재자, 즉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투표, 관외 사전과 관내 사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편에서 이미 서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 특이사항은 지금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평균적으로 1후보자 비율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1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거소선상은 좀 출렁이긴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많이 출렁되는 걸 봐서는 거소선상이 조금 더 투명한 부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관내사전 투표율과 관내사전 투표율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시면 관내사전의 전체 유권자 수를 보면 거의 10,000표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눈어림으로 볼 수가 있죠. 관내사전 같은 경우는 대략 2만에서 4만까지 보이니까 한 3만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각각 선거구에 따라서 관내사전 비율하고 관내사전 비율이 소수점 0.04%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1후보자 비율이 이렇게 동일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비율이 관외사전이 67.13이라면 관내사전이 67.17입니다. 아까 연수구 을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종로구도 만만치 않게 동일한 진짜 두부 자르듯이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은 엄연히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같은 투표구에 있는 투표소에서 마치 반을 가른 것처럼 1후보 비율과 그러니까 관외에서의 1후보 비율과 관내에서의 1후보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가 한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 마크한 부분은 1% 이내, 1% 안팎에 굉장히 가까운 수치만 했는데 2%, 4%, 3%가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다 마킹하기에는 너무 여기가 시뻘개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1%, 그 차이가 1%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마킹을 해봤는데 1후보 비율과 그러니까 관외 1후보 비율, 관내 1후보 비율의 차가 1%밖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다. 한 개만 나와도 기적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수많은 부분, 서울 지역에서만 14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보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서도 저도 그 데이터를 이제 떠가면서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광범위한 사전 투표율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1% 미만의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 간의 차이가 1%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두부 자르듯이 관외와 관내가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투표한 게 부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그 차이를 보면 서울보다는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관외와 관내 사이의 각 후보자 비율이 이렇게 정말 숫자가 정말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되다 보니까 좀 안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전국 선거구가 완료가 되면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즉 관외에서 1후보 비율과 관내에서 1후보 비율이 이렇게 이 많은 유권자 가운데 동일한 비율로 나온다더라.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수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서울과 부산 지역을 했었고요. 2편에서는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카피앤페이스트가 아니라 관내 사전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 더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게 한 지역군에 많으면 20개, 적으면 10개 내외로 있어서 다 더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 지역처럼 관외 1후보 비율, 관내 1후보 비율이 아주 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왕왕 이렇게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동일합니다. 1% 미만으로. 결국 이게 뭐냐면, 대구 지역도 많은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발생을 했다더라. 지금 이건 이제 그 조슈아님이 분석해 놓으신 부분인데, 당일 지지율이 70대 23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지율이 60대 33으로 이 후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을 볼 때 비록 비율이 1 후보가 33%밖에 안 되지만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비율이. 여기도 관내 사전 유권자가 11,000명이에요. 관내 사전 유권자는 26,000명. 여기서 아무리 관내 사전과 관내 사전이라고 하지만 사람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향으로 1% 미만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36대 63에서 가장 지적했던 지역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도 1% 미만에서의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이렇게 동일한 것들이 굉장히 다소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5개지만 여기도 1%가 5개지만 2%, 3%, 4%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5% 이상의 비율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즉 서울에서 관내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인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 폭의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도 나오기 힘들 확률들이 인천에서 버젓이 5지역에서 5선거구에서 이렇게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동일한 비율입니다. 여기도 각각 관외 1만여 명, 관내 3만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계없이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동일한 겁니다. 이것만으로 봐서 이건 사전투표라는 게 그냥 동료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관외 사전과 관내 사전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표가 조작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광주 지역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광주 지역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비록 80%, 90%, 92%지만 거의 1% 미만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사전투표가 일부 지역, 즉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숫자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사전투표율이 이와 같은 비율로 조작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을 보면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로 1% 미만의 차이는 없었지만 대략 보셔도 2%, 4% 차이밖에 안 납니다. 즉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1후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이 다 2후보 비율이기 때문에 일단 1후보 비율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1후보 비율이 64.5면 2후보 비율은 35.5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기준은 1후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울산 지역입니다. 자, 울산 지역도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많으면 6%, 5% 정도. 네. 울주구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울산 남구를 보면 여기도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보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으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즉 관외 사전 투표자가 7천여 명, 관내 사전 투표자가 2만 1천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이렇게 동일합니다. 0.6% 차이입니다. 정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도 두 선거구긴 한데 여기서도 자 보시면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첫 번째 세종갑은 2% 차이, 세종을 같은 경우는 1%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전투표 관련된 부분이 조작된 흔적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인천, 경기가 가장 많이 36대 63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데이터를 떠가면서 예측을 했는데 경기도 역시나 제가 경기도 지역은 한 반 정도만 제가 데이터를 떴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네,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1% 미만으로 통일합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도 2, 3, 4% 차이밖에 안 나듯이 관외 사전과 관내 사전의 후보별 비율이 마치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같이 모은 다음에 뚝 잘라 놓듯이 말이죠. 자, 그런 지역들입니다. 네, 수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 지역에서 관내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67대 68, 67.54. 수원시청이 66.23, 1후보 비율이 관내가 66.9%.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성남시 분당갑 같은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외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은 58.42, 58.4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분당갑이죠.
분당 갑 같은 경우는 이건 조슈아 님이 정리한 그 엑셀 시트죠. 이 지역은 당일 지지율이 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지율도 만만치 않게 1후보 비율로 갔지만 결국은 당일 지지율이 더 많았었던 2후보 비율로 1% 차이로 당선함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지역도 사실은 당일 투표에서 조금만 밀렸어도 이렇게 많은 비율로 자행된 걸 보면 자칫 이 지역도 1후보자에게 넘어갈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다른 지역은 67% 정도인데 이 분당갑 같은 경우는 58%가 유지된 걸 보면 이 관내사전에서 또는 관내사전에서 동일한 비율이니까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들이 뭐 어떤 조작에 의해서 했었던 사전투표의 흔적보다 이 사전투표에서 실제 유권자들의 표가 녹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통으로 바꿔치기는 안 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전투표라는 게 지금 부풀려 있다는 게 이슈인데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본투표를 안 하고 사전투표를 투표했었던 보수 지지자들의 표는 완전히 바꾸진 않았을 거다. 이 비율을 보면. 왜냐하면 67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 여기서 욕심을 냈었으면 이것도 다 갈았겠죠. 67로. 근데 58.42, 58.4 진짜 이렇게 동일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로 조금 1후보, 2후보 차이가 났었던 분당 을 같은 경우 보면 이 경우도 사실은 분당 갑과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씩으로 당일 지지율도 보면 분당 갑보다는 조금 당일 지지율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3%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슈아님의 그런 엑셀 시트하고 제가 사전 투표만 분석한 그 숫자로 같이 비교하니까 이 특정 선거구의 특정 후보가 어떠한 숫자로 떨어졌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숫자 자체가 이제 나올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구나라는 게 이 엑셀 시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경기 지역은 서울 지역과 유사하게 인천 지역과 유사하게 관내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의 차가 5%를 넘지 않는다더라. 1%가 많고 2, 3%도 많고 그래서 1%만 지금 제가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1%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안양 쪽도 거의 다 지금 경기 쪽도 당선자를 보면 거의 1후보가 많죠. 그래서 이 지역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흔적이 너무나 많다. 지금 제가 노란색 마킹한 부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외사전 1후보 비율과 관내사전 1후보 비율이 동일한 겁니다. 73.16, 72.37, 69.92, 69.61, 0.03, 0.3% 차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유권자가 7천여 명, 관내가 뭐 15,000여 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마치 같은 투표지에서 투표 선거구에서 반뚝 잘라서 나눈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사전투표
당일날 독려를 많이 해서 뭐 민주당 뭐 지지자들이 많이 가서 몰려서 투표했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에?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 민주당 지지자 분들, 이게 설명이 됩니까? 네? 관내 1후보 비율과 관내 1후보 비율이 경기 지역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즉 관내 사전 쪽도 1만여 명이 각각 있고 관내도 평균적으로 3만여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동일한 비율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자행됐구나. 전국적으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네? 확률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이거를 설명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볼 때 정말 참담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지역 일부까지만 제가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 한 100여 개 정도 선거구 남아있는데요. 그 작업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